안녕하세요. 유특별에서 준비한 통합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있을까요?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잊어버리고 감추는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선별하고 분리하는 시대를 거쳐 발견하고 도와주는 시대로 변해왔으며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장애를 발견하고 도와주기보다는 포함하고 지원하는 시대로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앨런과 코더리에 따르면 통합교육의 역사는 이렇게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가에 따라 변화되어 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 50년의 길지 않은 통합교육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 개의 큰 변화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정상화의 원리와 탈시설화입니다. 정상화의 원리는 스웨덴의 의사 니르제가 처음 정의한 개념으로 그는 그의 논문에서 정상화의 원리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볼펜스버거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인 서비스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상화의 원리는 특수교육에 적용되어 최소 제한 환경 개념을 탄생시킨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북미 지역에서 인간복지 개념에 대한 개념으로 대두된 정상화의 원리는 점점 장애인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최소 제한 환경 LRE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소 제한 환경 LRE란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로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장애아동의 삶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 정상화의 원리의 정의를 보면 니르제는 지적 장애인의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볼펜스버거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8개의 개념 설명을 통하여 정상화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화의 원리는 1.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상적 리듬. 2. 보통의 일상적인 삶. 3.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족 행사와 휴가를 보통의 연간 리듬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처럼 장애인도 보통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 생애 주기에 따른 정상적인 발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5. 지적장애인들의 선택, 바람, 욕구가 가능한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함. 6.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에 사는 것. 이러한 측면은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과 목표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발달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 지적장애인이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은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은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 8. 병원, 학교, 집단주택 같은 물리적 시설의 기준이 보통 시민이 확보한 동일한 종류의 시설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물리적 접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경제적인 측면 또한 보통 시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매우 실질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르제는 정상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가능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상화 개념을 오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 정상화의 원리가 사용된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볼펜스버거에 의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탈시설 수용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탈시설 수용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966년 교육가인 버튼 블렛이 미국에서 발표한 한 권의 사진집입니다. 이 사진집이 담고 있는 사실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연옥에서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이 책은 장애인 수용시설의 적나라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을 수록하여 장애인 수용시설의 본래에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폭로합니다. 사진집 속에는 두 손이 묶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모습과 기본적인 옷도 입지 않은 채 기본적인 의식주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모습과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시민군 운동, 아동의 교육권 운동의 물결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장애인, 유색인종,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멸시는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수용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는 시기에 정상화의 원리의 영향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정상화의 원리, 탈시설화는 분리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 학생도 일반 학생과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를 촉발시키며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합교육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교육의 공식적인 실행은 1970년대 미국의 전 장애아 교육법이 최소 제한 환경 개념을 도입하면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현재와 같은 유치원 프로그램에 완전히 포함되는 통합교육 형태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장애인화의 조기 중재, 조기 교육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유아는 전체의 83.2%입니다. 아직은 일반 교육체제로의 완전 통합이 아닌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이 이원화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주류화 개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합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합교육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며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고 모든 국가의 우선적인 관심사항이어야 합니다.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교육받는 일원화된 통합교육 개념이 적용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교육의 평등화와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작 시 참고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통합교육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 통합교육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